안녕하십니까, 원로입니다. 오늘은 어린 포자가 형성되어 있는 잔나비 불로초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도 잔나비 불로초입니다. 아주 어린 잔나비 불로초입니다. 주변에 개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버섯 주변에 개미가 집을 지었는지 개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또 가보니까 2주 전보다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어, 2주 후에 가니까 개미들이 없었습니다. 다른 데로 이동을 했는지 개미들이 없었습니다. 또 2주가 지난 뒤에 촬영을 하였습니다.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하였죠. 갓 모양도 뚜렷이 나타나고 갓 밑에 있는 부분이 황백색으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성장했죠. 개미들은 없고 갓 밑에 부분이 황백색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또 2주가 지난 뒤에 가니까 이제 다른 벌레들이 공격을 하였는지 벌레가 조금 먹었던 흔적이 보입니다. 좀 새카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벌레들도 이 버섯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공격을 당해서 버섯이 좀 많이 상했죠. 그래서 제가 이 버섯을 채취를 했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버섯은 우리가 잔나비 불로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그 TV에서 방영된 백년 손님 중에서 경북 울진군 후포면 그 방송편에서 그 남재현 씨가 그날 등장을 합니다. 그 남재현 씨 장인께서 가지고 온 버섯이 그 의문의 버섯이라고 해서 저는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의문의 버섯이 바로 잔나비 불로초로 판명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성분 검사를 통해서 만병통치약에 가깝다고 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물론 버섯 전문가들은 보는 순간 바로 잔나비 불로초라고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만, 그 방송에서 성분 검사 과정을 거쳤는데 그때 성분이 항암 억제율이 64% 정도가 된다고 하고, 특히 B형 간염, 폐결핵, 천식, 신경쇠약, 심장병, 중풍, 뇌졸중 예방 등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때 방영을 한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버섯은 상당히 좋은 버섯입니다. 나중에 상세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뒤편에 상세 설명 파트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잔나비 불로초입니다. 이 잔나비 불로초가 진시 황제가 동방의 불로초라고 불려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잔나비 불로초는 구멍장이 버섯 목에 불로초과에 불로초 속에 잔나비 불로초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잔나비 걸상, 덕다리버섯, 메기생 또는 숫설 등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특히 메기생이라는 표현은 일본식 표현입니다. 일본에서는 매화나무에 기이하게 생긴 버섯을 메기생이라고 합니다. 숫설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사용하는 이름인데, 나무수의 혀설, 그래서 나무에 붙어있는 혓바닥이다 라고 해서 숫설이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잔나비 불로초의 분포지역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생 계절은 연중 채취가 가능합니다. 대략 이 버섯은 인터넷에서 보면 해발 1000고지 이상에서 자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낮은 산에서도 자생하는 것으로 목격되어집니다. 자실체 형태는 이런 둥근 형태로 있는 것도 있고, 말구평, 이렇게 성장해서 말구평으로 되어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자실청은 신선할 때, 즉 성장하고 있을 때 뒷면이 황백색 또는 백색이지만 손으로 만지면 색이 암갈색으로 변형되어집니다. 자실체의 조직은 자흑색이고 속살은 초콜릿색입니다. 요 뒷부분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실체가 코르코질로 되어 있습니다. 불로초는, 잔나비 불로초는 영지도 불로초과에 속하고 있는데, 영지의 맛도 굉장히 쓴맛이 납니다만은 잔나비 불로초도 굉장히 쓴맛이 납니다. 그리고 영지는 단년생이지만 1년생이지만 잔나비 불로초는 단년생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성장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 잔나비 불로초와 유사한 버섯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버섯은 아마 국내 세계 최초인 버섯을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 영상 때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버섯은 어린 잔나비 불로초입니다. 성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자, 어릴 때는 이렇게 갈색 형태로 있다가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되면 젓갈색, 더 오래되면 회색 형태로 변형이 되어집니다. 이 버섯은 잔나비 불로초인데, 잔나비 불로초와 유사한 것이 이 백돌빛 뿌리버섯이라고 해서 구분이 잘 안 되어집니다. 초심자는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유사해서 언뜻 보면 잔나비 불로초처럼 보입니다만은, 이 여기에 있는 이 백돌빛 뿌리버섯은 색깔이 백돌빛으로 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되면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잔나비 불로초 뒷면인데, 요 부분이 황백색이죠. 황백색. 요 부분은 좀 흰색이 백색이고 요 부분은 황백색이죠. 그런데 이것을 더 확대를 해보면 요렇게 나타납니다. 구멍장이 버섯 목이라고 했죠. 여기가 구멍이 뻐끔뻐끔 뚫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처를 주면 암갈색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잔나비 불로초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잔나비 불로초를 채취를 해가 와서 일단 먼저 한번 쪄서 이렇게 짝두로 잘라 둔 형태입니다. 이렇게 코르코질로 되어 있죠. 요 부분이 암갈색이죠. 갈색. 굉장히 먹음직스럽습니다. 자, 이것을
한 2개 내지 3개 정도를 넣고 감초와 함께 끓여 먹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한 2개 내지 3개 정도를 넣고 이런 내열 맥반석 주전자에 아니면 유리 주전자에 넣고 대략 처음에 강한 불로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약한 불로 낮추어서 한 2-30분 정도 끓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물을 약 한 2리터 정도를 넣게 되면 절반이 될 때까지 물을 끓여서 그 부분을 하루에 3번 정도씩 나누어서 마십니다. 남았는 부분은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마실 때는 따뜻하게 해서 마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반드시 감초를 하나 넣고 끓이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으로 하루에 한 3번 정도 마시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제가 잔나비 불로초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